그렇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시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자가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확진율이 많이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확진 검사로는 유전자 검사,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PCR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상기도 검사, 하기도 검사 이중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경증인 경우, 기침 가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무증상인 경우에는 상기도 검체만 채취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상기도 검사에는 두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검사를 하면서 검사의 확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서 검사를 한번 하고 구강에서 검사를 한번 해서 두 가지 검사를 합해서 이중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하기도 검사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침이나 가래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 가래를 뱉어서 하는 하기도 검사까지 함께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학원에서의 방역 수칙을 보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하고 집에 머물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라. 30초 이상, 40초 이상 손 씻기를 해라. 기침을 할 때는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옷소매에 기침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가끔 거리를 걷다 보면 기침을 하실 때 쓰고 계시던 마스크를 벗고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소 하루에 3번 이상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주 소독을 해야 된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제 가족이나 친인척 간에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핵심 수칙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은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프면 검사를 받고 집에서 머물라고 하는데, 저희도 직장인이니까 병원에 출근을 했을 때 하루에 3번씩 발열 체크와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경미하게라도 증상이 있으면 즉시 귀가 조치를 하게 되고, 저희는 병원에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하고 자택에서 머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검사가 음성이면 다시 출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라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주시면 되는 부분일 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보시면 4단계에 대한 안내가 있고, 거의 외출 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는 더 그렇고, 저도 예방접종을 완료하기는 했습니다만,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했던 그 인원수 제한에 대한 것도 지금은 금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했거나 안 했거나 마스크 착용은 잘 하셔야 되고, 모임을 하지 말라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학원에 대한 부분도 아주 디테일하게, 간단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단으로 모여 있는 시설에 대해서 3그룹으로 나눠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학원과 같은 경우에는 3그룹 시설로 분류가 돼서 거리두기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좌석은 2칸에 띄어서 앉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1칸 띄어 앉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도를 늦추고 거리를 많이 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좌석 2칸 띄우기가 아니면 2m 이상의 간격을 두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주셔야 되고, 노래 부르기나 관악기 같은 이제 연주를 하는 학원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개별적으로 칸막이 안에서 연습을 하거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숙형 학원인 경우에는 입소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검사인 PCR 검사를 해서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 시간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Q&A가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운영 시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4단계인 경우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기숙학원이나 작업 훈련 기간 같은
숙박 시설이 운영이 가능하냐 하면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되어 있지만 기숙형 학원인 경우에는 PCR 검사를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어느 정도의 수칙으로 허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Q&A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시설에 대한 안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CR 검사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만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PCR 검사인 경우에도 PCR 검사 당시에 음성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PCR 검사 이후에도 2주 이내에 뭔가 노출했었던 본인도 모르게 노출이 됐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PCR 검사 음성이 영원히 PCR 검사 이제 코로나 검사가 음성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열이나 증상 기준에 의해서 재검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물품 확보나 환경 관리에 대한 강화된 수도권 방역 수칙 외에도 학원에서 항상 방역 수칙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건용 마스크나 체온계, 손소독제, 소독 티슈 등을 충분히 비치를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냉난방기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지금 이미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냉난방기 사용을 할 수밖에 없죠. 하면서도 반드시 환기를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서 냉난방기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냉난방을 통한 공기가 계속 순환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냉난방기 이용을 하실 때 풍향 같은 것도 사람의 비말이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도록 천정 쪽으로 풍향이 향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냉난방기를 가동하기 전후에 또 특히 사용 중에서도 창문을 열어서 최대한 환기를 좀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간 적정 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칸 거리 유지 또는 2m 거리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상 발생 시에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